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쾌적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9호 태풍 차놈의 전면에 형성된 구름 영향으로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8에서 21도, 낮 최고 26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내일까지는 높지 않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모레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비가 오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항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과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시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동빈내항 주변 재정비 사업 실패의 원인이 제철소 인근 환경 문제로 보이는 만큼 화력발전소 지원에 앞서 재정비 사업을 포스코가 맡을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누구도 제철소 인근이 쾌적한 대기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안병국 의원은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포항시가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제한돼 있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역 경제와 환경 문제를 모두 고려해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모아 어떠한 방향이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두호동 호텔과 대형마트 입점을 조속히 허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난권을 발동하여 포항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조속히 대규모 점포를 허가하여 할 것인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과 못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포항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편의 등을 분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뒤 등록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박희정 의원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입점을 촉구하라는 김성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본 방송이 보도한 경주 지역 농약 피해와 관련해 농약회사와 농가가 보상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경주시와 농협은 농약회사가 농민들에게 일부 현금과 함께 피해를 입은 모의 생육을 돕기 위한 비료, 영양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피해 농민 100여 명은 농약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약회사와 2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비로 경북 지역의 평균 저수율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저수지 5,500여 곳의 평균 저수율이 54.1%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6%와 비슷해졌지만 아직도 평년치인 71.2%보다는 17%포인트 이상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60.9%, 경주 59.3%를 기록했으며 울진은 41.1%에 머물러 여전히 가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인플루엔자 A형 유행이 지속되면서 시군 보건소마다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콩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세를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 보건소는 국내에서 홍콩 독감이 유행될 우려는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방역 비상근무와 의료기관과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남구보건소가 오늘 경북에선 처음으로 초보 할매 육아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육아교실은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육아 상식과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법 등 육아와 가족 건강을 위한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초보 할매 육아교실은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돌볼 예정인 할아버지 할머니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동에서 시연회를 가진 방재단은 무인 헬기 11대와 조종사 22명으로 구성돼 긴급 방제는 물론 제초제와 비료살포, 사료작물 파종과 우렁이 종패 살포 등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병해충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큰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119 긴급 방재단을 조직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광 증백제가 들어간 식품 포장지와 비위생적으로 빵을 제조한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빵 포장지 72만여 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대구의 모 포장지 제조업체 대표 63살 손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식품 포장지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형광 증백제가 나왔고 업소명이나 재질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또 유통기한과 제품명 등 아무런 표시 없는 빵 8천여 개를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와 유통기한과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 강이동 지하실에서 45살 김모 씨 등 학교 직원 2명이 감전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마로 건물 지하에 물이 차오르자 이들이 배수 작업을 하다가 고압의 외부 인입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늘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교통부서가 아닌 형사부서에서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300여 명이던 다문화 가정 학생이 2013년 3,200여 명에 이어 올해는 5,4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천 용궁초등학교에는 전교생 52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인 것을 비롯해 농촌 지역 학교일수록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